자, 맞춰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있어요. 네,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달리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달리다라고 하면 이게 자동차가 달리는 거예요, 사람이 달리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럼 앞에다가 이걸 해볼게요. 자, 그럼 누가 달리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점이 왜 점을 붙이는지 아시겠죠? 그냥 달리다 하면은 누가 달릴지 모르니까 앞에 점을 쓰면은 이게 주어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걸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근데 제가 방금 물어본 건 함정이었어요. 이건 작동하지 않죠. 자, 여러분 맞춰보세요. 일단 여러분 얘가 자동차일까요? 자동차 설계도일까요? 이건 자동차예요? 자동차 설계도예요? 자,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달리라고 한 거예요? 자동차한테 달리라고 한 건가요? 자동차 설계도한테 달리라고 한 건가요? 설계도가 달릴 수 있을 리가 없죠? 네. 자, 여러분이 달리게 하려면은 이 설계도를 가지고 뭘 만들어야 돼요? 객체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진짜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만 그 자동차를 직접 조종하는 건 아니고 원격 조종하는 거긴 하지만, 자, 얘를 풀었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그런데 네, 만약에 이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어떻게든 그냥 얘가 실행이 되게 해달래요. 억지로라도 그냥 설계도가 달려도 좋으니까 그냥 이게 작동하게 해달라 라고 하면, 자, 여기 앞에다가 스태틱이란 걸 붙이면 설계도에 있는 능력을 바로 끌어다 쓸 수 있어요. 바로 끌어다가 쓰는 게 아니죠. 바로 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자, 여러분 지금 설계도 안에 달리다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있는 거예요. 스태틱을 붙였기 때문에 굳이 객체화하지 않아도 쓸 수 있어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자동차 설계도 안에 달리는 능력을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지우면은, 자, 자동차 안에 달리다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동차 클래스 안에 이거 보고서 자동차가 달릴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예요? 이건 자동차 설계도고 뉴 자동차를 하면은 이 클래스를 본떠서 진짜 자동차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달리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라는 일종의 예언이에요. 지금은 뭐다? 이건 약간 선언 같은 거고, 진짜 달리다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된다? 자, 그리고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맞춰보세요. 뭐 이걸 자동차의 나이는 한 연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하시죠. 생년월일. 자동차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자, 여러분 생년월일이라는 변수가 이 세상에 몇 개 존재하죠? 그렇죠. 2개 있을 것 같지만 현재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왜 그런지 맞춰볼게요. 자동차 A, 자동차. 자, 맞춰보세요. 여러분 뉴 자동차 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그쵸, 이 객체가 사실 폴더죠. 자, 이렇게 하면 자동차 폴더가 만들어지는데 빈 폴더예요? 아니면 파일 하나가 이미 들어있을까요? 이미 들어있어요. 그리고 자, 여러분이 폴더를 2개 만들었죠. 그러면 각각의 폴더마다 이 파일이 몇 개씩 존재하죠? 1개씩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변수가 2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요? 그쵸, 그래서 0개인 거예요. 이거 보시고 1개 있다라고 하시면 틀린 거예요. 지금 이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맞춰보세요. 정말 들어있으면 이게 되겠네요. 자동차가 2019년식이다.
될까요? 2019년식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근데 이건 돼요 안 돼요? 이건 돼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억지로라도 설계도 안에 이 변수를 꾸역꾸역 그냥 넣어버리고 싶다. 그럼 뭐 쓰라고요 여기다가? 스태틱. 스태틱에 대한 거는 자세한 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아무튼 첫 번째 문제는 뭐다?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 도점 8. 아이고. 자, 여러분 여기서 무슨 생각 들어요? 얘가 클래스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클래스인지 어떻게 알죠? 만약에 여러분 이게 클래스가 아니었으면 변수였다면은 자, 여러분 맞춰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뭐예요? 얘는 변수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얘가 그냥 클래스란 뜻이죠. 그 다음에 클래스 자동차, 그 다음에 보이드 달리다. 나중에 동영상 보면서 제가 어떤 순서대로 이걸 만드는지 잘 보세요. 어디를 띄우는지. 자, 달립니다 하면은 당연히 안 되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억지로 얘를 넣으면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거고. 자, 두 번째 구구단. 자, 해볼게요. 자, 구구단을 만들어 달래요. 자, 여러분 여기는 보통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여기를 건들 수가 없어요. 건들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좀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좀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잘 익혀두면 좋아요. 자, 제가 일단 실행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일단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만 해놓고 구구단 클래스를 안 만들면 이게 실행될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네, 없겠죠. 그런데 저는 일부러 이렇게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좋은 스킬이에요. 실무에서도 이렇게 이걸 활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일단 실행을 하면은 당연히 오류 메시지가 나올까요? 나오겠죠. 자, 그럼 밑에 보시면은 오류가 몇 개 나왔어요? 1개. 그러면은 요걸 읽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오류가 났고 몇 번째 라인을 봐야 돼요? 16번째 라인에서 뭐다? 에러가 발생했다. 가보는 거죠. 근데 사실 가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cannot find 심볼이 뭐예요? 그쵸. 뭐 어떤 기호를 찾을 수가 없다. 네, 그쵸. 그 다음에 그 기호가 뭘 말하는 거? 이렇게 말하니까 기호가 뭔지 모르겠죠. 근데 밑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죠. 내가 말하는 기호는 뭐였다? 구구단 출력기라는 클래스를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오류를 고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클래스를 만들어야겠죠. 구구단 클래스 출력기. 자,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물론 이거를 한 번에 오류를 해결하려면 작동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 한 오류만 해결하기 위한 작업만 하고서 넘어가는 거예요. 해볼게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또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걸 쓴다고 해서 오류가 사라질 리가 없잖아요. 그쵸? 얘까지 만들어 오류가 사라질 건데 그래도 저는 실행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얘가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을 알려줘요. 자, 그 다음은 무슨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cannot find 심볼이래요. 이때의 심볼은 뭐예요? 작동.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죠. 보이드 작동. 자, 그리고 보세요. 이것만 있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출력이 될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굳이 실행을 한번 할 거예요. 하는 이유가 뭐죠? 에러가 잘 사라졌는지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또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한 번에 출력하면은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한다? 여러분은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중에 동영상 보시면서 똑같이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시스템 아웃.println 자, 이상해요. 물론 분명 정답은 이것만 출력해서 되는 건 아닌데 저는 이렇게 하고서 다 끝난 것도 아닌데 출력을 했어요. 왜 그렇죠?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 때 오류가 난지 안 났는지 확인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정말 이걸 능숙하게 다룰 정도가 되면은 한 방에 만들어 상관없는데, 여러분 지금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시간을 10배 아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까지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while 단이 뭐가 될 때까지, 9가 될 때까지는 나는 이 코드를 어떻게 하겠다? 반복하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영원히 2단만 나오겠죠? 왜냐면 단이 안 바뀌니까. 그럼 어떻게 줘야 돼요? 단을 한 번에 2씩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2, 4, 6, 8 이렇게 올라가니까 몇씩 증가해야 돼요? 1씩 증가해야죠.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짧은 표현은 그렇죠, 뿔뿔. 자, 일단 요거가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 요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자,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반복문에다가 여러분 요 사이다 뭔가 낄 때는 항상 얘를 맨 밑에다 두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거 쓸 때 여기다 뭔가 추가하고 싶을 때 여기다 추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while문 밑에 항상 거의 얘가 있을 텐데 얘를 이렇게 놓고 쓰세요. 이해되시죠? 자, 해볼게요. 얘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system.out.println. 저는 굉장히 지금 여러분이 따라할 수 있을 만큼 그 여러 단계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걸 해봐요. 자, 그러면은 뭔가 제대로 나왔죠? 네. 자,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속 2가 나오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이걸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제 앞에 거는 바뀌었죠? 근데 뒤에 건 안 바뀌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는? 여기서 어떻게 한다? 단 곱하기 1. 이거는 2. 이거는 3. 자, 이제 그럼 뭐예요? 거의 다 됐잖아요. 그쵸? 이제 이거를 좀 더 할 수도 있고, 자, 여기 int i로 바꿔볼게요. int i 1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녀석 보세요. 지우고 따닥 한 다음에 따닥 한 다음에 가운데. 자, 돼요 안 돼요? 여기 원래 1 나왔었는데 어차피 i가 뭐예요? 그러니까 대체해도 상관이 없어요. 요거 대체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대체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뒤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얘가 i를 소비하고 나서, 쓰고 나서 매너, 뒷사람을 위해 매너 있게 i의 값을 1 증가시켜주면 여기에 i는 뭐예요? 그죠? 이거는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요거 대체해도 돼요 안 돼요? 어차피 여기서 i는 뭐였다? 여기는요? 상관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도 i 뿔뿔.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1부터, 그러니까 1은 2부터 298까지 하려면 이거를 이걸 몇 번 하면 된다? 너무 많이 했네요. 몇 번 하면 돼요? 9번 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코드를 여러 번 반복할 때 사용하는 코드가 뭐예요? 그렇죠, 반복문. while로 감싼다. i가 9가 될 때까지, 9가 될 때까지 너는 당분간 얘를 어떻게 해라? 반복해라. 자, 제가 지금 잘 보세요. 컨트롤 Alt B를 하지도 않았는데 한 거랑 똑같이 지금 줄바꿈이 됐죠? 여러분도 이거를 하셔야 돼요. 신경 써서. 자,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걸 들어갈게요. 처음 배우는 거라 어려운 거지 개념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자, 반복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while문 말고 for문이란 게 있어요. 자, 근데 for문을 바꾸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요거를 FOR로만 바꾸면 끝나요.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 양옆을 세미콜론 세미콜론으로 바꾸면, 그러니까 감싸면 끝납니다. 해볼게요. 똑같죠? 자, 그러면 뭐하러 포문이 있냐? while문이랑 거의 비슷한데, 잘 보시면은 이제 요 세미콜론으로 인해서 요 안쪽 공간이 몇 등분 났죠? 3등분 났어요. 여기 하나, 가운데, 중간. 다시 한번 세미콜론이 없으면 요 안에 식을 몇 개밖에 못 쓴다? 하나밖에 못 쓰는데 이렇게 감쌌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도 식을 넣을 수 있고 여기도 식을 넣을 수 있어요. 자, 네, 규칙이에요. 위에 있는 거를 왼쪽, 밑에 있는 거를 오른쪽에다 넣으면 돼요. 이렇게 여기 끝에다 놓으면 안 되고 여기 있는 거를 여기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굳이 왜 이렇게 할까? 자,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while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맞춰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반복문 몇 번 돌아요? 어떻게 알았죠? 이걸 봤죠? 그 다음 뭐 봤어요? 이거 봤죠? 그 다음 뭐 봤어요? 이거 봤어요. 자, 제가 바꿔볼게요. 여러분 이 반복문 몇 번 돌아요? 5, 6, 7, 8, 9 다섯 번이죠? 네. 자, 몇 번 돌아요?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요? 두 번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이 반복문이 몇 번 도는지 여기를 보고서 여기도 보고 여기도 봐야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읽기가 너무 귀찮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포문으로 바꾸면 뭐가 좋아지는지 보세요. 자 이거 포문 바꾸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거를 F1로 바꾸고 여기를 어떻게 해요? 감싸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거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 해주고. 자 그러면 끝났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 반복문 몇 번 돌죠?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이 이거 시작점, 이거 뭐예요? 끝점, 이게 뭐예요? 보폭. 1부터 9까지 1씩 조금 증가해요. 그러면 9걸음 걸어야 되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반복문이 몇 번 도는지 확인하는데 뭐가 더 편해요? 포문이 훨씬 낫죠. 자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요것도 포문으로 바꿀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거 어떻게 바꾼다고요? 포문.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한다? 세미콜론으로 감싼다. 그 다음에 앞에 걸 잘라내기 해서 여기로, 그 다음에 뒤에 거를 잘라내기 해서 뒤에, 그 다음에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면 돼요. 그 다음 웬만하면 여기를 띄워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때요? 자 여러분 얘 몇 번 실행되죠? 바로 할 수 있죠. 2부터 9까지니까 8번이에요. 그 다음에 얘 몇 번 실행되죠? 그럼 또 바로 할 수 있는 게 1부터 9까지니까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뭐 함수, 뭐 n까지의 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네 가지는요,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영상 보시면서 자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자 이거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은 일단 잘 보세요. 이거 보시고서 상식적인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클래스 계산기가 없으면 실행이 안 될 걸 알고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자 요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요런 메소드가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만들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일단 바로 실행합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자 오류가 몇 개 났다? 밑에 보시면은 오류가 보이시죠? 5개 났어요. 자 오류 읽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를 천천히 요거를 좀 유심히 많이 보시면은 실력이 진짜 빨리 올라요. 책 보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오릅니다. 자 오류 중에서 여러분이 봐야 될 거는 맨 첫 번째 오류, 오직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오죠? 에러가 발생했대요. 계산기라는 변수를 나는 찾을 수가 없대요. 계산기라는 거. 근데 여러분 계산기는 뭐예요? 계산기는 클래스잖아요. 그쵸? 딱 봐도 클래스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닌 이상은 뭐예요? 미리 이렇게 만들었으면 얘는 변수다 라고 알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잠깐만요. 자 그럼 일단 어떻게 한다? 클래스 계산기를 만들어요. 그리고서 바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오직 첫 번째 거. 여러분은 오직 한 명만 보는 거예요. 자 이번엔 뭐예요? 메서드 더한 결과를 출력하는 게 없대요. 자 근데 보시면 여태까지랑 다르게 여기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인트 두 개 들어있죠. 자 얘는 어떻게 만드는지 볼게요. 일단은 만들겠습니다. 함수의 기본형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은 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세 번째에서 에러가 발생했대요. 세 번째 라인 가볼게요. 얘네요. 여기서 또 에러가 발생했대요. 자, 보시면은 이 메서드 어디 안에 들어있는? 계산기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이 메서드는 cannot be applied to given type이 뭐예요? given이 뭐다? 주어진이죠. 그러니까 주어진 이 타입 보이시나요? 얘가 타입이 뭐예요? int. 얘는 int예요. cannot be applied는 뭐예요? 그쵸. 뭐 적용할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함수는 외부에서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가 이렇게 준 거를 얘가 활용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네, 잘 보세요. 여러분 값 두 개가 있죠. 값 두 개를 저장하려면 변수 몇 개가 있어야 돼요? 두 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럼 실행하면은 다른 오류가 나옵니다. cannot be reference 이런 거 나왔죠? 여러분 이거 나왔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아까 그 오류는 해결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실행한 것도 아니고 10과 20을 넘겼죠. 그러면은 얘가 실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는요? 20. 그쵸? 근데 만약에 제가 요거를 더블로 했어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더블은 오직 뭐밖에 못 들어온다? 실수. 해볼게요. 그러면은 잘 됩니다. 왜 되죠? 얘는 실수가 아닌데 얘가 20.0으로 알아서 변환이 돼서 들어가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불린으로 해볼게요. 그럼 자바가 우리를 방금은 도와줬죠. 우리가 사실 실수를 한 거잖아요. 정수 넣는데 얘가 그냥 실수형으로 바꿨죠. 왜냐면 요거는 20이 20.0으로 바뀌는 거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이거를 불린으로 하면은 자, 20이 어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B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B에는 뭐밖에 못 들어가요? True, False. 그쵸? 참거짓밖에 못 들어가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바가 우리를 보이시나요? 3번에서 incomplete이 뭐예요? 이게 양립할 수 없다. 내가 지금 뭐냐 어떻게든 20을 뭘로 바꾸려고? 컨버트가 뭐예요? 변환하죠. 뭘로 변환해요? 불리노. 내가 20을 어떻게 무슨 방법을 써서 해보든 이걸 트루 false로 바꿔보려고 했는데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면은 여기를 아무튼 바꿔주면 됩니다. 또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non static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뭐예요? 너 스태틱도 아닌데 왜 클래스에서 기능 뽑았으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 뭐 붙여야 돼요? 그렇죠. 스태틱 붙이면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번엔 또 뭐예요? 이게 없다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요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복사 붙여넣기 하면 돼요. 뺀 결과.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한 결과. 자, 그러면은 일단 이게 1차 완성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현재는 아까는 뭐예요? 오류가 났었잖아요. 지금 뭐래요? 오류는 안 난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system.out.println을 해서 자 여기다가 10, 20 넘겼죠? 자, 10 더하기 20 하면 어떻게 될까요? 30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넘기면 화면에 30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넘기면 화면에 70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30만 나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받은 이 값을 활용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가 총 몇 번 실행돼요? 맞춰보세요. 요 함수가 두 번 실행되죠? 맨 처음에는 이게 뭐예요? 10, 20이었죠? 두 번째는 뭘까요? 50, 20.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뺀 결과를 출력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빼기 대신에 마이너스. 자, 여기다가는 빼기 대신에 곱하기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해보세요. 자,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이걸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A는 1, B는 2 이렇게 바꿨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10과 20을 넘기면은 요 결과가 뭐라고 나올까요? 자, 제가 여기다가 A는 1이라고 했고 B는 2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A 더하기 B가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넣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결과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넘겨도 뭐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이건? 자, 애초에 원래 변수가 여기 있었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함수 안에 있어서 지역 변수라고 하거든요.
이 지역 변수를 여기다가 넣으면 이 함수를 100번 실행하던 1000번 실행하던 이 a의 값은 1, b의 값은 2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도한 바는 뭐죠? 이 a, b가 실행할 때마다 다르길 바라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얘를 잘라내기 위해서 여기다 놓고 얘를 잘라내기 위해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와 달리 지금 여기 안에 들어있는 얘네들은 뭐예요? 값이 미정이에요. 정해져 있지 않고 미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함수를 여러분이 호출할 때 이걸 인자라고 해요. 첫 번째 인자는 첫 번째 매개 변수에 들어가고 두 번째 인자는 두 번째 매개 변수에 들어갑니다. 왜 이름이 왜 매개 변수냐? 얘는 뭐냐면은 함수의 안쪽 세상과 바깥쪽 세상을 연결해주는 매개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거는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제가 요거를 int c라고 했어요. 돼요? 안 돼요? 그쵸? 왜 안 된다? 얘는 문제 없어도 이제 누가 문제가 돼요? 얘가 문제가 되죠? 이렇게 하면은 잘 돼요. 자, 근데 여러분 10 더하기 20 더하기 5 하면 얼마죠? 35인데 왜 이게 나와죠? 그쵸? 여러분 이걸 받는 거랑은 별개로 이걸 받고 나서 사용을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얘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면 여러분이 이렇게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뭐 나오죠? 35. 자, 다시 한번 정리. 이걸 무슨 변수라고 한다고요? 매개 변수. 그럼 이런 건 뭐예요? 이거는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지역 변수. 자, 근데 마찬가지로 사실 얘도 지역 변수고 얘도 지역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지역 변수인데 왜냐면은 여러분 이 지역 안에 갇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얘는 뭐다? 얘는 일반 매개 변수가 아니라 지역 변수 중에서 매개 변수라고 불리고요. 얘의 값은 미정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얘의 값은 뭐예요? 100번이 실행해도 1000번이 실행해도 정해져 있죠. 이런 건 일반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지역 변수.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일단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하면 뭐가 나오죠? 아, 참,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자, 나머지 지우고 일단 뭐 있어야 돼요? 계산기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 클래스에서 바로 끌어다 쓰죠? 그럼 어떻게? 스태틱 void 합 일단 해볼게요. 그럼 뭐라고 해요? 네, cannot apply given type. 너가 준 10과 20을 얘한테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은 적용할 수 있도록 바꾸면 돼요. 자, 이거를 여러분 BA로 하면 안 될까요? 될까요? 돼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이 변수명은 여러분 마음대로 정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자 int c에다가 이걸 넣었어요.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아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합한테 10과 20을 준 이유는 그걸 더하라고 준 거예요? 빼라고 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녀석과 이 녀석, 이 메인 함수가 이 함수를 호출한 거죠. 여러분이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은 지금 메인 함수가 실행되거든요. 얘가 실행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컨트롤 누르면은 오직 여기만 실행되는 거예요. 여기만. 근데 여러분은 얘만 실행했을 뿐이지만 메인이 또 누굴 호출했어요? 얘를 호출했죠. 그렇다면 자, 이 메인 함수와 이 녀석 간에는 무슨 관계가 설정이 된 거냐면 계약 관계가 설정이 된 거예요. 자, 무슨 계약이죠? 메인 함수는 이 녀석한테 숫자를 2개 주면서 의뢰를 한 거죠. 나는 더할 줄 모르니까 네가 이 숫자 2개의 합을 더하고 나서 나한테 알려줘. 나 대신 더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차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죠? 자, 그쵸? 자, 근데 여러분 계산기에다가 합을 주고 10이랑 20을 줬어요. 그럼 얘가 우리한테 뭘 줘야 되죠? 30이잖아요. 그쵸?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를 누구한테 맡긴 거다? 얘한테 맡긴 겁니다. 다시 한번 자 보세요. 자, 그러면은 자, 이 녀석은요 받은 두 수를 계약대로 잘 더했어요? 안 더했어요? 더했어요. 자, 그러면 얘가 계약을 잘 이해한 건가요? 얘가 계약을 잘 이행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했죠. 그런데 잘 보세요. 자, 대학교 때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대학교 때 아직 대학생이 안 되신 분은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전날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과제를 하나 줬어요. 뭐에 대해서 조사를 해오래요. 여러분은 집에 가서 그걸 조사해서 리포트를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원래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메일로 제출을 하거나 어디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거 제출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과제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뭐 그렇죠. 근데 과제를 하긴 했는데 과제가 이게 다 완결되진 않은 거죠. 자, 여러분 뭔가를 하는 거랑 그 결과를 의뢰자한테 다시 제출하는 거랑 별개의 일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지금 여러분 우리 메인 함수가 이 녀석한테 10과 20을 준 거는 더하기만 하라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더하고 나서 그것을 나한테 다시 돌려주길 바랄까요? 다시 한번. 메인 함수가 합한테 10과 20을 넘기는 거는 10과 20의 합이 30이라는 걸 얘 혼자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더한 다음에 그 결과를 나한테 알려달라는 거예요? 알려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얘는 지금 더하긴 더했는데 그 이후에 행동을 취했나요? 안 했죠. 이걸 다시 의뢰자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돌려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return이라고 합니다. return. 그 다음에 제가 O라고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실행을 하면은 자, 이렇게 나와요. 네 번째 라인에서 에러가 발생했다. 여기서 에러 발생한 거예요. 자, 이게 뭐죠? incomputably보다 바로 양립할 수 없다. void cannot be converted to int. 이게 뭐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void 보이시죠? 얘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나라는 함수는 당신에게 리턴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선언이에요. 이게. 다시 한번. 근데 얘가 지금 약속을 지켜요, 안 지켜요? 다시 한번. 나는 리턴 안 할 거야 라고 선언해놓고서 지금 리턴을 해요, 안 해요? 리턴을 하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예요? 계약을 안 지켰다고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지우면 됩니다. 또 실행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 얘가 실행이 되면은 실행이 된 다음에 얘가 우리한테 어떠한 값을 돌려줬다 해볼게요. 50을 돌려줬다 해볼게요. 그러면은 결과에 뭐가 들어가죠? 50이 들어가겠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얘를 실행했는데 여러분 이 합을 자판기라고 생각해보세요. 자판기에다가 우리가 10과 20을 넣었어요. 그럼 보통 이제 음료수 자판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동전 넣고서 음료수 버튼 누르면은 우리가 뭘 얻죠? 음료수를 얻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합한테 10과 20을 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10과 20이 반대로 우리에게 뭘 돌려주길 바래요? 30을 돌려주길 바라잖아요. 근데 얘가 아무것도 안 돌려주고 떠났어요. 그러면 누가 곤란해질까요? 얘가 심히 곤란해집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결과에는 오직 뭐밖에 못 들어가요? 정수만. 그쵸? 그러면 여러분 얘가 매너 있게 뭘 리턴해야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당신에게 어떤 값을 리턴하겠다? 정수를 리턴하겠다는 선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실행해볼게요. 그러면은 뭐라고 나와요? 12번째 라인에 에러가 발생했다. 미싱이 뭐예요? 너 리턴 빠뜨렸다 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죠? 바로 이거예요. 너 분명히 인트 리턴 하기로 해놓고서 리턴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리턴하고서 제가 5.5라고 해볼게요. 자, 약속 지킨 건가요? 이러면 또 뭐라고 해요? 안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제가 5라고 했어요. 자, 약속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정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실행해 볼게요. 그 다음에 자, 이 결과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올까요? 5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얘가 약속을 지키긴 지켰어요. 어떤 값을 주긴 줬는데 그게 우리가 바라던 숫자인가요? 아니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C에다가 5를 넣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C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맞춰보세요. 과연 얘는 실행이 되면 우리에게 보답으로 뭘 줄까요? C 더하기 5니까 10이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A를 더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요걸 제거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제가 여기서 10과 20을 넣었어요. 그럼 A에 뭐 들어가죠? B는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뭐예요? C에 뭐 들어가죠? 그렇다면 합은 우리에게 뭘 줄까요? 그러면 얘가 실행되면 얘는 뭘로 바뀐다? 그러면 여기 뭐 들어가요? 이거에 의해서 15가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b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c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실행하면 그쵸? 그럼 제가 이걸 지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30. 그리고 여러분 굳이 이거를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요거 값을 돌려주도록 만드세요. 요 문제 이제 풀 수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맞춰보세요 여러분. 자,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얘를 매개변수요. 얘를 첫 번째 매개변수, 얘를 두 번째 매개변수로 합니다. 그럼 얘는요? 얘는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 함수 호출과 함께 같이 넘겨지는 데이터를 인자라고 하는데 첫 번째 인자, 두 번째 인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냥 보이드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함수가 호출자에게 뭔가 값을 되돌려줘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돌려줄 값의 타입을 쓰시면 돼요. 이거를 리턴 타입이라는 거예요. 리턴 타입. 리턴 타입. 그리고 여러분 리턴 타입을 쓰면은 약속을 무조건 지켜야 돼요. 자, 약속 지킨 건가요? 자, 약속 지킨 건가요?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참고로 그럼 리턴 여러 번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오직 딱 한 번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리턴이 되면은 함수가 그냥 그 즉시 끝나요. 요 뒤에는 실행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은 이걸 알 수 있어요. 함수한테 값을 안 줄 수도 있고 여러 개 줄 수도 있어요. 3개, 4개 다 가능해요. 하지만 리턴은 오직 한 번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좀 어려워요. 잘 보세요. 아까 그 문제를 제대로 안 풀었네요.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아까 그거 그냥 복사해서 합, 차, 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요거 할 건데 이거 좀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매스라는 함수가 있어야겠구나.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클래스에서 바로 뽑았으니까 얘는 무슨 메서드예요? 얘는 스태틱 메서드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메서드는 매개 변수가 몇 개여야 되는 거죠? 1개 만들어 볼게요. 자, 클래스 매스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함수가 있어야 된다. 근데 뭐라고 하죠? 자, 기본 타입이 뭐냐면은 주어진 데이터의 타입, 이 인트를 여기에 적용할 수 없다. 왜냐? 여기 보면은 no arguments 보시나요? 이게 인자란 뜻이거든요. 다시 한번 required가 뭐예요? 요구된다. no arguments 안 넣는 게 요구되는데 너 왜 넣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안 넣으면 되는데 어쨌든 넣어야 된대요. 그럼 또 누가 바뀌어야 되죠? 여기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자, 또 실행하면 뭐래요? 야, 너 왜 스태틱도 아닌데 왜 뭐냐 클래스에서 바로 뽑았었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스태틱 붙이고 그 다음 뭐예요? 야, 보이드는 인트가 될 수 없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얘가 결국에 뭐로 바뀔 운명이에요? 보이드로 바뀔 운명이죠. 근데 얘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될 말이죠. 나는 오직 뭐만 원해요? 그쵸? 그니까 네가 보이드를 주면은 내가 그걸 인트로 바꿔서 넣어보긴 할 건데 그게 불가능하다. 보이드를 컨버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뭘로? 인트로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 가능하면 해보겠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누가 주장을 굽혀야 돼요? 얘가 바꿔야죠. 그럼 내가 그러면은 너가 곤란하지 않도록 리턴을 하겠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뭐라고 하죠? 너 왜 인트 써놓고 리턴 안 했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리턴 10. 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3을 주면은 몇부터 몇까지? 1부터 3까지의 합. 그 다음에 10을 주면은 뭐예요? 1부터 10까지의 합을 주기를 기대합니다. 잘 보세요. int sum 0이에요. 그 다음에 자, sum에다가 1.
자, 그러면 여러분 썸에 최종적으로 어떤 값이 들어가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다 해보세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해볼게요. 뭐 나와요? 6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더하기를 한 방에 한 거예요. 잠깐만요. 뭐지? duplicate, restart. 잠깐만요. 서버가 아예 안 들어가지네. 잠깐만요. 가끔 가다가 네, 느려지면 이걸 해줘야 돼요. 네, 자 됐죠? 잘 보시면은 자 이거를 한 방에 했잖아요. 제가 이거를 천천히 나눠서 해볼게요. 맨 처음에는 썸에 뭐 더해야 되죠?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에는 결과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int i가 1입니다. 자, 대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하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요. 근데 만약에 얘가 뒷사람을 위해서 매너 있게 1을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여기가 2죠. 그쵸? 그러면은 i가 2고요. 그러면 i가 3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가 이걸 해주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리고 얘도 그 다음에는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매너 있게 증가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똑같은 코드가 몇 번 반복된 거죠? 그러면 몇부터 몇까지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코드 반복하는 거는 우리 전문이죠. while 나는 이 코드를 i가 3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하겠다? 반복하겠다. 그러면 1부터 3까지. 자, 1부터 10까지 하면 어떻게 되죠? 55. 1부터 100까지 하면요? 그렇죠. 5050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 맘대로 100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처음 호출할 때는 3까지, 그 다음에는 10까지. 그러면은 num이란 값을 우리가 받아놓고 쓴 적이 없죠. 어디다가 써야 될까요? 1번, 2번, 3번 맞춰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이제부터 포문으로 바꿀 거예요. 포문으로 바꾸는 거 어떻게 한다? 이걸 일단 그 다음에 이걸 감싸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더 간단한 방법 보여드릴게요. 그냥 여러분 얘를 그냥 잘라다가 붙여놓으면 알아서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잘라다가 붙여놓으면 이거는 여러분 뭐다? 이제 요 사이로 옮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1부터 몇 가지? num까지. 근데 그 num은 정해져 있어요? 아니죠? 함수를 호출할 때 넘겨지는 데이터에 따라서 처음에는 1부터 3까지, 두 번째는 1부터 10까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자 여러분 아까는 1 to n 썸이었잖아요. 그쵸? 이번엔 뭐예요? n부터 m까지의 합이에요. 이해되시나요? 한마디로 여러분 2 더하기 2부터 3까지 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5부터 10까지 더하면은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 하면은 45가 나오거든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빠르게 static int n to m sum 한 다음에 int a int b 그 다음에 return 0 해볼게요. 그럼 뭐가 나와요? 0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이거 하는 것도 천천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절대 한 번에 하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썸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썸을 리턴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썸에다가 1부터 3까지의 합을 리턴합니다. 여기까지 아셨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int i를 만들고 자,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대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i로 대체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i 뿔뿔. 그러면 이거를 몇 번 반복하면 돼요? 결과를 또 확인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이제 똑같은 코드 반복하는 거는 우리 전문이죠. 뭐 써야 돼요? while문 while i가 3이 될 때까지는 너 당분간 이거를 반복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포문으로 바꾸려면은 이걸 for 로 바꾸고 앞에 거 위에 거 잘라내기 해서 왼쪽에 밑에 거 잘라내기 해서 오른쪽에 대신에 요거는 이렇게 넣고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건 몇부터 몇 가지의 합이에요? 이거는 몇부터 몇 가지의 합이에요? 그쵸.
근데 시작점과 끝점을 누가 정해줘요? 외부에서 정해주죠. A, B를 활용해야 돼요. 자, A는 여기 어디다 적용돼야 돼요? 그렇죠. B는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센스가 있게 짠다고 하면은 여기서 N과 M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상관없지만 변수명을 좀 더 센스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정말 느낌상 N부터 M까지의 함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자, 요거 한번 해보세요.